말그릇이 깊어지는 말하기 기술.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는 질문이 필요하다. 그것은 두루뭉술한 내 마음속에서 뚜렷한 해답을 찾게 만든다. 질문은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조준점이 명확하다. 질문을 받으면 일단 그 질문에 걸리고 만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다. 좋은 질문일수록 머릿속에서 맴돈다. 두고두고 곱씹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수선하게 늘려있던 고민들이 정리되고 생각이 깔끔해진다. 질문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생각이 뚜렷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진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르는 책방입니다. 상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윤나님의 말그릇 중에서 말그릇이 깊어지는 말하기 기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힘이 세다. 회사를 다니던 때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다. 직속 선배에게 어렵게 그 말을 꺼내자 놀란 토끼눈이 된 선배는 나를 만류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를 설득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런데 선배가 그렇게 말할수록 이상하게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은 더욱더 강해졌다.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댈수록 떠나야 하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기분이었다. 곧이어 내가 그만둘 거라는 소문이 회사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러자 또 다른 선배가 나를 불렀다. 그는 직속 선배보다 직급이 하나 더 높았다. 방에 들어가니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무슨 말할지 뻔하지 뭐. 그동안 퇴사 만류에 지칠 대로 지친 나는 기계적으로 내가 할 말을 준비했다. 이었고 선배가 운을 떼었다. 회사를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어도 될까? 네? 이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뜻이잖아. 예상과 다른 질문에 적잖이 당황한 나는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일에 대해 띄엄띄엄 설명했다. 코칭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선배는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던 선배는 또다시 내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코칭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보직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는 말이었다.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묻고 있었다. 아니요,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최종 그림이 전혀 달라요. 하지만 말씀은 감사합니다. 고마웠다. 내 결심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게다가 선배의 진지한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조직에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뿌듯했다. 그러나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 그럼 앞으로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까? 선배는 설득을 포기하고 대신 내 편이 되어 주었다.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면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며칠 후에는 실제로 이직할 만한 회사 두 곳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결국 나는 선배가 추천해준 작은 코칭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면담을 하던 날 마지막으로 선배는 물었다. 앞으로는 너 같은 인재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까? 선배는 후배의 입장을 배려해 주었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조직의 미래를 염려했다. 그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답했고 그는 열심히 적었다. 선배의 노트에는 나와 같은 후배들의 말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 노트는 늘 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있었다. 반면 직속 선배는 회사를 그만둔 후로도 두고두고 나를 원망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챙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원망을 전하는 통에 이미 회사를 옮긴 내 귀에도 그 말들이 심심찮게 들렸다. 나도 안다. 선배는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이 아파서 화가 난 것이다. 그러나 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그 선배가 나를 필요로 했던 것이지 진짜 아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염치불구한 생각을 하곤 한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를 알기나 할까? 그때 내가 직속 선배가 아닌 몇 직급 위의 선배에게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털어놓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내게 질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내 의지나 의견을 끄끄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청개구리가 된다. 그 고집에 사로잡혀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아직 남아있던 다른 쪽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진심 어린 질문에는 심술을 거두고 되묻게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질문은 마음의 열쇠. 주의 깊게 듣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누구에게나 첫 마음이 있다. 잘해보고 싶은 기대가 있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열망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나도 꽤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선물은 없을 것이다. 질문은 바로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낸다. 친구에게 관심 있는 질문을 던져보자. 지난번에 준비하고 있다는 일은 잘 되고 있어? 요즘 제일 살맛나는 일은 뭐야? 배우자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언제 자신이 근사해 보여? 당신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 너 이번에 시험 목표 달성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혼자 힘으로 해내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줄까? 질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갖는다. 작은 설렘이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질문이면 어떤 것이든 괜찮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과거에 잘했던 것, 앞으로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보자. 상대의 흥을 돋우는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실행한다면 아주 작은 질문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질문할 때 필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화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질문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서 어수선하게 맴돌기만 했던 생각들을 그 질문을 지렛대 삼아 정리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일수록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어떤 선택을 두고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좋은 질문을 던져주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